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작물 품목의 인수 제한 목적물은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나번에서 논작물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지금 우리 여기부터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네, 논작물이죠. 논작물 뭐뭐뭐 있나요? 자, 먼저 정리하자면은 논작물에는 우리는 벼, 밀, 보리,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조사료용 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를 논작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작물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에는 뭐가 있냐? 자, 먼저 보자면은 공통사항이죠. 자,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이 보험가입 금액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보험가입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인데 특이사항은 조사료용벼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료용벼 제외하면은 뭐뭐 해당하는 거예요? 벼랑 밀이랑 보리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천 부지에 소재한 농지는 인수 제한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연속이에요.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는 이제 인수 제한된다. 근데 특이사항 다만 호우주의보 그리고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와 있고요. 다음 라번 보시면은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인수 제한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시자면은 자, 보험 가입 전이에요. 보험 가입하기 전에 농작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 당연히 저희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보험에 가입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통상적인 재배랑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거는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금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자, 예를 들면은 최종 농지가 나와 있는데 최종 농지가 뭐냐 하면은 종자를 받기 위한 농지를 최종 농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되면은 보험 가입 안 되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전환지 그리고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헷갈리지 않고 암기하셔야겠죠. 자, 전환지, 개간이나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또는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거는 3년 이내 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간척된 농지는 5년 이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각각의 기간 나와 있죠. 기간 이렇게 숫자 위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연육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 운항 안 해요. 이러면은 지금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아래 단 나와 있죠. 자, 단구장 표시 보시면은 벼나 조설해용 벼 품목의 경우에는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 축협 또는 품목 농협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요 특이사항이니까 한번 체크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이유로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사항들은 논작물에 해당하는 공통 인수 제한 사항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구나, 인수가 제한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각 품목별로 특이점 보시자면은 먼저 벼 나와 있죠. 자, 벼의 인수 제한은 뭐가 있냐 보시면은 먼저 밭벼를 재배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논에 심는 논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벼를 재배하는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다만 통상적인 영농활동 가능하고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만 인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3번 보시면은 조사료용벼의 이제 인수 제한 사항은 뭐냐? 자, 첫 번째, 조사료용벼는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참고로 조사료용벼 말고 우리 앞에서 살펴본 다른 거죠. 벼랑 밀이랑 보리는 면적이 아니었죠. 얘네들은 금액이었어요. 벼랑 밀이랑 보리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앞에 나와 있었는데, 자, 벼밀보리는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원 미만. 근데 조사료용벼는 다르죠? 조사료용벼는 금액 아니고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사료용벼랑 벼밀보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죠. 면적으로 따지냐 금액으로 따지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구분지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밭벼 재배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료용벼 같은 경우는 광역시나 도를 달리하는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요. 다만 본부에서 승인 심사를 통과한 거는 가입할 수 있다. 요렇게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네, 다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밀은 인수 제한 품목이 뭐가 있냐? 인수 제한 사항이 뭐가 있냐 보시면은, 자,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밀은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지금 논작물 중에 밀 같은 경우에는 가을 재배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춘파 재배 방식, 이것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출연율이란 거 나와요. 출연율 몇 프로 미만, 80% 미만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단순 암기사항이죠. 자, 가나다. 기본적으로 특이점이 있으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뭐가 있냐? 마찬가지로 파종 날짜 나와 있어요. 날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이 보리 같은 경우는 파종을 10월 1일 이전 그리고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보리 같은 경우는 파종을 언제 해야 되냐 보면은 10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파종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을에 재배하는 가을 재배 보리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출연율도 나옵니다. 출연율이 80% 미만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밀이랑 보리는 각각 3개씩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밭작물 나와요. 밭작물은 수확 감소, 수입 감소 보장. 자, 두 가지 우리 배웠죠? 자, 각각의 이 품목들의 인수제한 목적물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통된 사항 나옵니다. 공통된 사항이 뭐냐 하면은, 자, 보험 가입 금액 얼마 미만,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밭작물이에요. 밭작물은 보험 가입 금액 200만원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자,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한다 나와 있죠. 자,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참고로 사료용 옥수수는 왜 제외하냐 하면은,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한다. 요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중요하죠. 단 나와 있습니다. 옥수수, 콩, 팥. 옥수수랑 콩, 팥은 특이하다. 얘네는 200만원 미만이 아니고 1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바짝물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으로는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옥수수, 콩, 팥은 100만 원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이제 바짝물의 인수 제한 목적물 뭐가 있냐 보면은, 자, 통상적인 재배랑 영농 활동은 계약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조금 특이하죠. 자, 보시면은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들이 그 농지에 뭐 마늘이랑 양파랑 함께 재배하고 이럴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작물끼리 혼식되어 있는 농지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시설재배농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상습침수지역 소재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네,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가족끼리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으려고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도서지역의 경우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당연히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밭작물의 인수 제한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래 보시면 2번 마늘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밭작물의 각각의 품목별로 특이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살펴보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함께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각각의 인수 제한 내용 나오죠? 이 내용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기 전에 무조건 100% 중요 포인트 위주로 암기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기본서 내용 살펴보면서 중요하다고 포인트 잡는 거,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도 같이 형광펜으로 밑줄그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마늘 품종이죠. 자,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 방법에 따라 난지형이냐 한지형이냐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래 표 보시면은 먼저 난지형의 경우 나와 있어요. 마늘의 난지형의 경우에는 남도 및 대서 품종, 한지형의 경우에는 의성 품종, 그리고 홍삼 품종이 아닌 마늘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거니까 한마디로 난지형의 경우에는 남도랑 대서 품종, 한지형의 경우에는 의성 품종, 그리고 홍삼 품종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래 박스 보시면 이제 나오죠. 자, 마늘은 난지형이냐 한지형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추가적으로 홍삼 마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난지형은 남도, 대서, 그리고 한지형은 의성 품종, 마지막으로 홍삼 품종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난지형은 언제까지 파종을 해야 되고 한지형은 언제까지 파종을 해야 되냐, 지금 그 내용 아래 나와 있는데요. 자,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논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지형은 8월 31일 이후, 한지형은 10월 10일 이후에 파종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식 밀도도 암기하셔야 돼요. 제식 밀도가 10아르당 3만 주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3만 주당 1000제곱미터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자, 10아르가 환산을 한다면은 1000제곱미터구나. 자, 요것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 보시면은 마늘을 파종했어요. 파종은 씨앗을 직접 심는 걸 파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늘을 파종한 다음에 익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익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한다는 거는 우리가 푼 마늘 용도로 재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푼 마늘 용도로 재배하는 거는 보험에 가입 안 된다. 그러니까 익년 4월 15일 이후에 수확해야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다음 무멀칭 농지 중요합니다. 마늘은 무조건 멀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멀칭 농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코끼리 마늘, 주화재배 마늘 안 된다 나와 있어요. 코끼리 마늘, 주화재배 마늘. 자, 두 개니까 외우세요. 코끼리 마늘이랑 주화재배 마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 참고로 우리 아까 본 여기 위에서 이 홍삼 마늘, 이게 우리 8회차까지는 홍삼 마늘도 보험에 가입이 안 됐는데 지금 9회차 교재가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밥원도 여러분이 잘 암기하시면 돼요. 자, 코끼리 마늘이랑 주화재배 마늘만 보험에 가입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 당구장 보시면 단 나와 있죠. 자, 이 주화재배의 경우에는 2년차 이상부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양파 나와 있어요. 이 양파 같은 경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내용이 뭐가 있냐 보시면은, 자, 먼저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식밀도 암기하셔야 돼요. 제식밀도가 10아르당 23,000주 미만, 그리고 10아르당 4만주 초과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정리해보자면은, 자, 양파 같은 경우는 제식밀도가 어느 정도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 자, 23,000주, 10아르당 23,000주 이상, 그리고 10아르당 4만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정식일자 나와 있죠.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파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농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자, 양파는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적절한 품종이 뭐냐? 예를 들면 아래 품종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거는 눈으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파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마늘이랑 동일합니다. 무멀칭 농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무멀칭 농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멀칭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앞에서 본 마늘이랑 또 하나 양파 나왔죠. 아, 일단 바짝물에서 마늘, 양파는 무조건 멀칭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개씩 추가적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봄재배 감자. 봄재배 감자는 지금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내용이 뭐가 있냐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2년 이상 자가체종 재배한 농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면 보험에 가입 안 되고요. 자, 파종일자 외우셔야 돼요. 파종을 3월 1일 이전에 실시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율이 90%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제식 밀도가 10아르당 4,000주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먼저 감자 중에서 봄재배 감자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가을재배 감자. 가을재배 감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보면은, 자, 당연한 얘기죠. 가을재배에 부적합 품종의 파종되면은 보험에 가입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가을재배에 부적합한 품종이 뭐냐 보시자면은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새풍, 이런 것들은 봄감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봄감자 품종이 가을재배 감자에 파종되면은 당연히 보험 안 되고요. 그리고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씨감자 파종했어요. 보험 가입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면은 보험 가입 안 되고요. 자, 제식밀도 암기하셔야 돼요. 가을 재배 감자도 제식밀도가 10아르당 4,000주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죠. 전작으로 유채 재배했어요. 보험 가입 안 됩니다. 그리고 출연율이 90% 미만이면은 보험 가입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 다음에 마지막 고랭지 재배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는 뭐가 있냐 보면은, 자, 재배 용도가 다른 것을 혼식 재배 보험 가입 안 됩니다. 그리고 파종 일자 나오죠. 자, 파종을 4월 10 이전에 실시했어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월 11일 이후에 감자를 심어라, 파종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출연율 나옵니다.
자, 출연율이 90% 미만이에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식밀도 나오죠. 재식밀도가 10아르당 3,500주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고구마 나와 있죠. 자, 고구마 내에 이제 인수 제한 사항은 뭐가 있냐 보면은 자, 숲 품종 재배 농지 보험에 가입 안 됩니다. 우리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수고구마는 지금 보험 가입 안 되고요. 호박 고구마랑 밤 고구마만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면 당연히 보험 가입 안 되겠죠. 그리고 제식밀도 암기하셔야 돼요. 제식밀도가 10아르당 4,000주 미만이에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 안 되고. 자, 무멀칭 또 나왔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본 무멀칭, 멀칭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뭐 있었냐 하면은 마늘이랑 양파 있었죠. 자, 세 번째. 무멀칭 농지는 보험 가입 안 돼요. 한마디로 무조건 멀칭을 해야 되는 거. 자, 마늘, 양파, 고구마까지 지금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마번 보시면은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으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양배추 특이한 거 한 개 나와요. 양배추는 첫 번째 별표. 자, 관수시설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배추는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양배추는 관수시설이 무조건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날짜 나오죠. 9월 30 이후에 정식한 농지는 보험 가입 안 되고요. 다만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하면 안 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식밀도가 양배추 같은 경우는 10아르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고 평 기준으로 갑니다. 자, 제식밀도가 평당 8구 미만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뭐 방울 양배추와 같은 소구형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 보험 가입 안 되고요.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보험 가입 안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다음 옥수수 특이사항 뭐 있냐 살펴보자면은 아까 앞에서 밭작물들은 공통사항이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은 보험 가입 안 돼요 했었는데 옥수수는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은 보험 가입 안 돼요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가 체중을 이용해 재배하면은 보험 가입 안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시면은 자, 미백 2호, 미흑찰, 일미찰, 연자흑찰, 얼룩찰, 찰옥 4호, 박사찰, 대학찰, 연동 2호가 아닌 품종을 파종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만 지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특이사항 1주 1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옥수수 한 나무에 한 주에 옥수수 한 개만 달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통상적인 제식 간격의 범위를 벗어나 재배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요. 아래 보시면 이제 1주 재배냐 2주 재배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1주 재배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면 아까 앞에서 10아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아르당 정식 주수가 3,500주 미만, 그 다음에 5,000주 초과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다만 전남, 전북, 광주, 제주는 1000제곱미터당 정식 주수가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 그리고 2주 재배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당 정식 주수가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날짜 나와 있어요. 파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보시면은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기간 내에 파종되지 않으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출연율이 90%까지 나와 있어요. 출연율이 90%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제한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자, 사료용 옥수수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고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험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파종해야 되냐? 자,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 기간 내에 파종되지 않으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계획 이거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콩 보실게요. 콩도 옥수수랑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금액 100만 원 미만이면은 보험 가입 안 돼요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콩이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반민용 얘네만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의 콩이 식재되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출연율 90% 미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이 출연 개체수가 중요한데요. 적정 출연 개체수 미만이면은 지금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데, 자, 그 적정 출연 개체수가 어떻게 되냐? 자, 제곱미터당 10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 지역이고 재배 방식이 3파인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5개체 미만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마 보시면은 담배, 옥수수, 브로콜리 등 후작으로 인수시점 기준으로 타작물과 혼식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논두렁 재배 안 돼요. 그리고 시험연규 재배 안 돼요. 다른 작물이랑 간작,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 주체가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팥. 자, 팥은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은 200만 원 미만이면 안 돼요. 이랬는데 팥도 옥수수, 콩, 팥 이렇게 세 개는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은 보험 가입 안 돼요.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팥도 정식일 나와 있어요. 자, 6월 1일 이전에 정식하거나 파종하면은 보험 가입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율 나와 있죠. 출연율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팥도 지금 3가지 나와 있는데 3개 다 단순 암기사항이죠.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차 품목, 이 차 품목에 인수 제한 목적물은 뭐가 있냐 같이 살펴보자면은, 자, 차도 면적입니다. 보험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보험 가입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 나무의 나이죠. 7년 미만이면은 보험 가입 안 돼요. 자, 그리고 깊은 전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잘라내서 차 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몇 cm, 30cm 이하인 경우 가입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 가입 안 되고요. 자, 말차 재배를 목적으로 하면 보험 가입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계약할 때 피해가 확인됐어요. 당연히 보험 가입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에서 촉성 재배하는 농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하우스 재배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8번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아요. 당연히 보험 가입 안 되고요. 하천부지랑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도서지역 나와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나와 있어요. 자, 다 중복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구나 요 정도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나와 있죠.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당연히 보험 가입 안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밭작물이랑 지금 차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삼이랑 해가림 시설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